한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부터 경제, 정치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다고 전 세계 언론과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에서 또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또 아베가 비판받고 있는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올림픽은 전 세계 각 대륙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름과 겨울 스포츠 경기를 하는 국제적인 대회로 올림픽 정신이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게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기존의 주제인 스포츠와 문화의 환경이 더해져 올림픽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자국의 오염된 환경을 날조하고 과거 침략을 정당화하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베 신조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토마스 위원장은 도쿄 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올림픽 무대에서 정치적인 시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우길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에휴, 토마스 바흐씨, 아베씨한테 얼마 받았어요? 올림픽 위원장식이나 돼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올림픽 관련 뉴스를 다루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 더 게임즈에 따르면 유독 일본 우길기 문제에 관대한 바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정치적 항의를 지향함으로써 함께 경쟁하는 동료 선수들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점점 커지는 스포츠의 정치화 현상이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종국에는 기존의 분열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며 선수들의 정치적 시위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냈습니다. 이어 올림픽은 언제나 선수들과 그들의 경기력을 위한 글로벌 무대였으며 선수들에겐 스포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존중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보여주기식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우길기에 경기장 반입을 허용하며 응원 도구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정치적 선전물이 아니라는 명목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의 아시아 침략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당시 피해국들과 연대해 우길기 사용 자제를 IOC에 촉구했지만 IOC는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며 소극적인 자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영국 BBC가 나서서 일장기와 우길기의 유래는 물론 우길기가 지금도 해상 자위대에 쓰이고 있으며 변형된 형태로 자위대, 정규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과 대동아 전쟁 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등의 아픔을 상기시킨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중국 체육계는 왜 우길기 문제에 침묵하는지 조명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의 교수는 중국은 떠들썩하게 이슈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며 그렇다고 인민들이 이 깃발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BC 방송은 일본 정부가 우길기를 묵인하는 것과 달리 독일 정부는 철저히 과거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은 왜 이를 묵인하는지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도쿄 소피아 대학 정치학과의 나가노 코이치 교수는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끔찍한 인권 유린에 향수를 느끼거나 수정하고 싶어하는 이들이나 우길기를 흔들어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길기가 과거 미국 남북전쟁 때 남북은 들이 썼던 남부 동맹공 깃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아닙니다. 신경 쓰여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말들을 들어보면 일본인들은 우길기가 특별히 대동아 전쟁과만 결부돼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부적과 같은 것으로 취급됐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계절 축제, 풍어를 기원하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수파 신문의 대표격인 아사히 신문의 로고도 우길기를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BBC 방송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한 한일 관계의 급속한 냉각기가 우길기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만 좀 하라고 칭얼댔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이번 영국 BBC 보도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BBC 방송은 그동안 우길기에 무지했던 서방 국가의 그 상징성을 알렸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베는 자신의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헌을 꿈꾸고 자위대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베의 무지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영화가 개봉되었고 심지어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헐리우드 개봉 신작 미드웨이인데요. 입소문을 타고 극장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개봉해 동시기 개봉작 박스오피스 1위, 외화 박스오피스 1위, 좌석 판매율 전체 1위까지 달성하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전쟁 액션 블록버스터 미드웨이가 주목받고 있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미드웨이는 진주만 공습 후 태평양을 넘보던 최강 일본을 침몰시키며 전세계 역사를 바꾼 기적같은 전투 미드웨이 해전을 그린 작품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패망으로 이끈 실제 미드웨이 해전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과 100%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연기파 배우들의 캐스팅은 물론이고 상상 이상의 액션 스케일과 스펙터클한 전투씬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매체들의 뜨거운 반응과 관객들의 폭발적인 호평 세례에 힘입어 CGV 골든에고 지수 93%, 시네마 스코어 A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으로 표출된 한일 정서로 인해 미드웨이가 2차 대전 일본의 패망을 그렸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아베가 머지않아 역사를 반복할 것 같다. 일본이 미국에게 홍군형 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본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이름을 바꿔서 지구방위대를 만들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과 방위성 설치법 등을 개정해 현재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개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항공자위대가 명칭을 변경하면 1954년 항공육상 해상자위대 탄생 이후 첫 명칭 변경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항공자위대 정원 약 4만 7천 명 중 30%를 줄여 이 인력을 우주 관련 임무에 전환 배치할 생각입니다. 항공자위대 기존 임무 중 경계감시,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축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명칭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주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말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방위 계획의 대강에서 우주 영역에 대해 일본이 우위를 획득하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는 항공자위대 내에 20명 규모로 가칭 우주작전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우주작전대는 자위대 첫 우주부대로 초기에는 우주감시를 위한 지상체계를 구축합니다. 2023년부터 우주감시 활동을 시작하며 인원도 120명 규모로 늘릴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상대 인공위성을 감시할 인공위성도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사 반성을 위해 역사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염된 일본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놀고 있습니다. 연말과 신년 휴가까지 총 7일간 최선을 다해 놀고 먹었습니다. 아베의 주요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골프입니다.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골프 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와 골프 치다 자빠진 영상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일정들을 살펴보자면 피트니스 클럽에서 운동도 하고 스테이크하우스 오크도어에서 아라이 히로유키, 내각, 관방 참여 부부, 모친 등과 함께 저녁도 먹었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는 영화 관람도 하면서 그야말로 유유자적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에휴, 아베씨, 이 양반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골프 칠 때예요? 아니, 지금 아베씨가 벌려놓은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통에 그거 다 주워서 영상 만들기도 벅찰 정도예요. 근데 지금 골프나 치고 있다고요? 참, 그러고 보면 아베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휴가고 뭐고 여기저기 문제들 해결하려고 노력할 텐데 보통 멘탈로 이 상황에서 골프 못 치죠. 진짜 멘탈 갑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도 일이 너무 꼬였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베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게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멈추더라도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